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스마트 설비 운영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좀 드렸던 PLC에서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보통 부르죠. 메모리 데이터를 읽어오는 C#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5강이고 제가 그 중간고사를 제 8강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강의가 이제 15주니까 8번째 중간고사 보고 15번째에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사전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스마트 설비 운영 상반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는 C샵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C샵을 이용해서 그리고 MX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PLC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아니 PLC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그 C#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GXWorks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좀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강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 강의는 4강의 내용을 조금 더 다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뭐 C샵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뭐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알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그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전문가가 될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요 스마트 설비 운영 시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특히 이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공정 PLC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정 PLC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화면에 그래프적 형태로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또 뭐 시간이 남으면 웹 방식으로, 인터넷 방식으로 이제 담당자 PC를 서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관심 있는 경영진 분들한테서 뭐 이 파일을 따로 보내지 않고 그 웹브라우저를 켜면 바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DB하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죠. 시각화하는 방, 그래프 그리는 방법,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면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중간고사 이전에서는 PLC 데이터를 MX 컴포넌트 4.0을 이용하여 읽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뭐 5강, 6강, 7강을 지나면서 다다음 주까지 지나면서 아마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도 아마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후반부 양이 좀 줄어들겠죠. 일단은 뭐 이게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들 여유가 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C샵 코드가 자료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A4지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지해야 될 항목들이 한 6개 정도로 좀 나눠놨는데, 기타에서 이제 7번째로 뭐 입후문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파워포인트 진행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코드입니다. 파일이 아마 지금 제 4강에서 아마 시작 코드를 아마 올려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게 가장 중요한 미쯔비시의 DLL 파일이 인크루드가 안 돼가지고 실행은 안 됩니다. 실행을 해봤더만은 종속성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인크루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시스템 여기 지금 펜 설정 요 부분이 이제 유징이라고 하는 지시어를 써가지고 그죠? 시스템은 시스템 스레딩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이기 때문에 뭐 안에 DLL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파일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윈도우즈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깔려 있는 곳에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짜는 요 코드 말고 필요한 코드들이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얘와 얘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그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으로 해놓은 게 이제 HT util type lib라고는 뭐 유틸리티 형태의 라이브러리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그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외부 프로그램 바깥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하려면 등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그 탐색기 쪽에서 등록을 하는 장이 지난번에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 요거는 이제 C# 콘솔 프로그램의 모양이죠.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을 설정을 하고 뒤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또 화면 클래스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면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그 안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HT util type이라고 하는 미쯔비시에서 만든 개체를 선언을 합니다. PLC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형태는 HT util type이고 이름은 PLC인 개체를 선언을 합니다. PLC가 개체가 되겠죠. PLC 1, 2, 3 해서 개체 여러 개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본 클래스는 미쯔비시에서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겠죠. 그리고 이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가지고 HT util type 해가지고 괄호친 거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죠?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가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요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성자. 그래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하고 생성자를 같이 쓰면 개체가 선언이 되고 초기화도 같이 일어난다. 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한 게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PLC라고 하는 개체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 개체를 쓸 때는 항상 요 도트를 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속성 HT local station number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니까 논리적 그 국번이라고 했고 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통신 유틸리티 통신 설정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설정을 간단히 했는데 거기서 1번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오픈 리절트라고 하는 리턴 값을 받는 오픈 함수 채널을 열어주는 함수가 있고 채널을 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통신이 완료 설정이 끝났으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냐?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유틸리티 소프트웨어가 설정한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쯔비시 MX 컴포넌트 4.0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용법은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에서 싹 다 해버립니다. 한 90% 이상 해버리죠. 한 10%도 안 되는 부분은 여기 C샵에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 선언해주고, 그죠? 개체 넣겠다고 하고 선언해주고 초기화해준 다음에 그 속성에서 이제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번호 정해주고
그 다음 통신 채널 열고, 요 속성 중에서 이제 메소드, 멤버 함수가 있겠죠. 오픈이라고 하는. 채널 연다는 뜻이니까요.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빈칸이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뭐, 개체에서 getDevice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뭐 앞에 1번은 Y5에서 읽어와라. 여러분은 Y20으로 뭐 해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PLC가 이제 Y5번이 되다 보니까 20번이 없어요. 예, Y5로 지금 했는데 시뮬레이터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빈 그릇을 여기 넘겨줍니다. A는 이제 인티저 정수로 선언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A라는 빈 그릇에 정수 0으로 초기화했는데 여기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담깁니다. 1이든 뭐 0이든 뭐 그런 게 담기겠죠. 그다음 뭐 좀 그다음 닫아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러드리고 선언하고 생성자로 초기화하고 그다음 이제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쓰는 거죠. 속성 프로퍼티라든지 메소드를 쓰는 건데 속성 프로퍼티에 뭐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1번 이렇게 정해줘. 다른 거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메소드로서 이제 오픈 써주고 채널 열고 읽어오고 그다음 뭡니까? 채널 닫고 뭐 채널 닫고 이거밖에 없어요. 채널 닫고 열고 읽어오고 닫고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간결합니다. 요게 이제 코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읽어온 거에 대해서 get device 다음 단위잖아요. 읽어온 거에 대해서 그 A의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이 숫자를 읽어오니까 문자로 바꿔가지고 표현해라 뭐 그런 거죠. 화면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못 쓰면 뭐 에러라고 해라 이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if문이죠. if, else, if문도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7 기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뭐 else 뭐좀 그래서 if문이 if, els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통신 실패. 그다음 뭐 리드 키는 이제 화면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엔터 치면 없어지겠죠. 리드 키라고 하는 콘솔 개체의 이제 메소드 멤버 함수를 써주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 키, 뭐 키를 두드리면 화면이 없어진다 그런 저 안내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1번, 2번은 개체 선언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3번부터 이제 논리적 국번 써주고, 열고, 읽어오고, 닫고 밖에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고, 이건 뭐 스레드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라고 하는 그 개체의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100ms 동안, 0.1초 동안 프로그램 실행 안 하고 잠재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읽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간을 준 겁니다. 뭐 0.1초 동안 좀 프로그램 휴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읽어온 거에 대한 그냥 그 화면 표시죠, 그죠? 화면 표시. 아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성공을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실패하면 디바이스 그 실패라고 보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번호에 따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1번에 대해서 그죠? 웨명스 컴포넌트 4.0 API 불러들이기, C# 프로그램 내부로 삽입하기 그런 얘기죠. 요거에 앞서서 지난 4강에서 했던 걸 잠시 좀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 여기 지금 5주차하고 4주차 지금 C# 프로그램도 4주차에 지금 올려놨죠. 근데 여기 좀 요 코드인데 지금 5강에 하는 게
동작은 지금 안 하는데 동작하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강에 대한 거였죠. 자, 뭐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여기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하면 이제 4강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뭐 PC에서 C#으로 이제 PLC 메모리 읽기 쓰기 하는 코드 작성 실행 이제 콘솔로 작성할 거고, MX 컴포넌트 4.0 API를 사용해 통신 수행한다 했죠, 그죠? PC 측, PLC 측 설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 거죠. 구조적으로 이제 뭐 PLC 내부 메모리, 그죠? PLC 내부 메모리, 뭐 PLC 전용 API, 뭐 PLC 전용 API, C# 내부, 그러니까 두 개가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MX 컴포넌트를 설치하면 HTUTL 타입 빠졌네요. 타입 라이브러리 .dll이라는 파일이 설치가 같이 되는데, MX 컴포넌트 설치된 곳에 같이 되는데 얘를 불러들이면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하면, 이거 윈도우즈 시작화면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치면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내용 바꾸고 싶으면 관리자 권한을 수행하고, 그게 아니면 열기 그냥 하면 되죠. 그냥 단순히 볼 거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PLC는 GXBox2 커넥션 가지고 설정을 하고, PC는 통신 포트, 뭐 PC에서 포트 설정 이런 게 좀 많았죠. 이게 아마 한 번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면, 소프트웨어 하면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뜨고, 그 뭐 타겟 세팅, 뭐 커넥션 테스트 요 두 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PC 쪽, 뭐 PLC 쪽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제가 그 실제 PLC를 중국 사람이 사서 하다 보니까 FX PLC를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PC 쪽에 이제 포트 6번, 지금 또 5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꾸 USB 포트를 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P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어디 포트로 통신이 이루어지느냐를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신이 안 되죠. 네, 통신이 안 된다. 그래서 통신 포트 체크 해줘야 되고, 이건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한다고 했죠. 장치 관리죠. 통신 속도 이런 것들은 원래는 코드에 써주는데, 요 미쯔비시 거는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미리 그냥 자기들이 다 설정해 주는 거로 해놨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좀 높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위저드를 누르면, 그죠? 위저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저드, 통신 설정 위저드, 그죠? 그래서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1번으로 지금 설정하고 넥스트 누르면, 그죠? 넥스트 누르면 1번으로 누르면, 그죠? 요런 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통신 설정이 이미 있는데 뭐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덮어쓰기 할래? 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디폴트는 아니었는데 뭐얘 덮어쓰기 하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이제 위저드 두 번째로 PC 사이드, PLC 사이드 설정하는 게 나오죠. 우선 PC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시리얼, 제가 한 거는 이제 시리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터로 하면 됩니다. GX 시뮬레이터. 통신 포트가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번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건 제 사정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자, 요건 이제 통신 설정 PC 사이드 끝났고 이제 PLC 사이드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통신 설정 유틸리티에서 PC 사이드, PL 사이드를 다 하고 다시 GX보x 2로 볼 때도 뭐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CPU 모듈에 통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CPU 모듈에. 아니면 통신 모듈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AJ71 뭐 이런 카드를 E71 카드를 쓰면 여기에 전용 랜 모듈이 이제 보통 미즈비시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PU 부담이 좀 줄겠죠. 근데 간단한 거는 그냥 뭐 여기서 바로 해도 됩니다. 여기 CPU 모듈에 있는 기본 랜을 쓴다 그런 얘기죠. 뭐 PLC 타입 써주고 여러분들은 Q03UD니까 Q CPU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960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뭐 넥스트 버튼 눌러주면 네트워크가 이제 뭐 어떻게 되냐, 뭐 호스트다, 스테이션 타입은 호스트 타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넥스트 누르면 그 다음 뭐 피니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PC 설정, PLC 설정하고 피니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 모는 뭐 지금 설정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건데 뭐 파일 이름 뭐로 할래 뭐 그런 얘기입니다. PC, PLC라고 써줬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이제 설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뭐 GX보x 사용할 때의 설정, 통신 설정하는 거. GX보x도 통신을 하려면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뭐야 그 GX보x를 처음 켜면 그것도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잠깐 봅시다. GX보x 2를 이렇게 지금 다닥 하면 그죠?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리얼 USB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다닥 누르면 그죠? 231로 되어 있고 컴포터 5번으로 되어 있죠. 9600 이번엔 잘 되어 있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커넥션 테스트 하면 뭐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Successfully connected 나오죠, 그죠? 오케이.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모니터링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해봤는데 엔터 두드리면 여기 이제 엔터 두드리면 해제가 되겠죠. 다 해제가 되고 Y5번에 꺼집니다. 이게 자기유지 에러죠. 자, 여기서 다시 엔터 두드리면 자기유지 에러니까 당연히 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Y5번 읽으면 1이 나와야 되고 여기 갖다 엔터 두들고 여기 하면 Y5번 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M0도 지금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라고 되어있죠. M0 이꼴 0, Y5 이꼴 0. 뭐 아주 잘 나오네요. 그죠? 얘는 이제 붙은 게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번호 상태가 안 나오는구나. 주소만 나오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 상태입니다. 그래서 GX보x도 이제 통신하려면 PLC, PC 쪽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에 커넥션 1 누르면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PC 사이드, 필 사이드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마다 통신 설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MX 컴포넌트는 그 C#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때 그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가 아니네. 이거 그 자, 제5강 아니죠. 제4강을 좀 하다가 좀 말았나?
자, 어쨌든 요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은 GX웍스의 설정이죠. GX웍스의 설정입니다. 그다음 뭐 PC 설정은 윈도우즈 시작해서 이제 윈도우 플러스 X를 누르면 장치 관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누르고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X 누르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뜨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쭉 올려보면 포트 콤 앤드 LPT가 있죠. 따닥 열면 프롤리픽 USB to 시리얼 컴 포트라고 이제 제가 전선을 연결했는데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5번으로 좀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따닥 하면 안에 이제 포트 설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PS가 9600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비트, 페리티, 정지 비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5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PC 설정에서. 요게 이제 안 맞으면 나중에 에러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자꾸 하다 보면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사실은. 자,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확인하고 포트 번호 확인한다. 제가 그랬죠. 6번이 아니고 지금은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뭐 요걸 따닥 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PLC 프로그램 C샵을 실행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 코드를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똑같은 코드입니다만은 지금 4주차에서 그죠? 4주차에서 C샵 프로그램을 제가 한 개 올려놨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열기 하면 그죠? MX 텍스트라고 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해가지고 그죠? 하나를 해가지고 콘솔 F4를 가지고 좀 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면 아쉽게도 이제 뭐 일단은 풀기 하면 그죠? 네. 지금 한계가 좀 있는데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확인. 파일이 이미 있다고 나오네. 더블쓰기 해가지고 건너뛰기. 어쨌든 뭐 풀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솔루션 파일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종속성 에러가 나요. 지금 안 나나? 이건 또 에러가 안 나네. 지금 제가 사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헷갈린 모양이네. 일단 뭐 되면 그죠? 실행. 또 뭐 에러는 나나? 단넷이 5.0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단넷도 안 맞아요. 단넷도 안 맞다 보니까 이 파일을 그냥 카피해 가지고 몽땅 그죠? 몽땅 선택해 가지고 콘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했고 카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게 카피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만든 게 뭐 같은 건데 제어광 테스트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8.0으로 되어 있죠. Y5는 0으로 나오죠, 그죠? Y5는 0으로 나옵니다. 화면이 너무 크네. Y5는 0으로 나오죠, 그죠? 지금 MX 컴포넌트 GX웍스를 보면 Y5가 지금 0입니다.
그죠? Y1 0이죠. 붙여주면 Shift 엔터. Y1은 1이죠. 이렇게 하면 M0도 1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보내고 이건가요? 자, 이거를 다시 실행. Y는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1이니까. Y는 1이 나오잖아요. Y는 1이잖아요. 그죠? M0로 바꿔볼게요. 덮고, 그죠? 여기 Y5라고 했으니까 M0로 바꾸죠. M0. 한글로 돼 있나? 자, M0 읽으면 Y 1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출력이 지금 여기 M0 get device가 읽어주는 건데 M0 읽었는데 라이트 라인 뿌릴 때 그죠? Y5로 뿌리니까 얘도 바꿔줘야 되네. M0. 자, 컨트롤 F5 해가지고 뭐 화면이 왜 이렇게 크노 이거. 지금 M0가 됐죠, 그죠? M0가 1로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M0가 1이기 때문에 M0 1이잖아요, 그죠? 1입니다. X0 같은 경우는 0이겠죠. 그래서 X0로 한번 해볼까요? X0. 이 솜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X0로 해서 해보면 0이 나와요. 당연히 안 붙어 있으니까. 그죠? X0는 0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내부 디바이스 메모리 읽는 거는 간단하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한 개 짜볼까요? 자, 다른 프로그램 한번 짜봅시다. X0 엔터 치고 그 다음 뭘 할까요? move D0 D 1번에다가 D0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F8을 해야 되죠. V 하면 FV 바이너리 16진수 쓰고 바이너리 16진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소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K 38을 D 여기다 넣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빌드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 해야 되잖아요. 일이 많네 이거. 실행 온라인으로 라이트 PLC 하니까 에러 떴죠 지금. 에러 cannot communicate with the CPU하고 통신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에 가서 항상 그죠? 따닥 해가지고 이 PC 사이드, PLC 사이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 지금 번호가 콤 5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트랜스미션 스피드 속도가 지금 19.2, 19,200으로 되어 있죠. 이 9,600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바꿔줍니다. 그래서 9,600으로 바꿔주면 커넥션 테스트 되고 이제 이게 successfully connected 되죠.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to PLC. 이거 PLC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떠내야 셀렉트 올 해가지고 엑시큐트 하면 메인 프로그램 파라메터 다 쓰게 돼 있죠. 다 써라. 사실 라벨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죠.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코드만 딱 있는데 한 줄.
파라메타는 뭐 썼고, PLC 파라메타, FX 1N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코멘트 뭐는 없죠. 없으니까 이거 에라 뜰 건데 뭐 어쨌든 넘어가라 하면 되겠죠. 메인 프로그램은 요 간단하게 한 줄입니다. 뭐 X0 붙어주면 D0에다가 38 숫자 넣어라 이런 거니까 뭐 별 내용도 없어요. 이게 무브가 D0 equal K38 이런 뜻이죠. 뭐 데이터 인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코멘트 뭐 지금 써준 게 없으니까 그죠. 예, 넘어갑시다. 자, 모니터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Shift. 지금 상태에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D는 지금 0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 뭐가 해야 돼? D로 바꿔지. get device의 D를 하고 여기 화면 표시도 D로 바꿔가지고 읽어봅시다. 아, 0으로 나오죠, 그죠? 아, 0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엔터를 치면 Shift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38로 바뀌었죠, 그죠? D0는 38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나요? 구석진데 있어가지고. 조금. 아, 여기 38로 지금 보이죠, 그죠? 38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 38로 나오죠, 그죠? 38. 이렇게 38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 읽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코드가 뭐 몇 줄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 동작하니까, 그죠?